전기 단원 세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띠와 전기 전도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 그 에너지 띠라고 하는 내용을 물리학관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잖아요. 자, 에너지 띠란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유형 2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고체의 경우에는 이제 매우 많은 원자들이 서로 가깝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에너지 준위가 서로 겹치지 않게 미세하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준위가 이제 거의 연속적인 것을 띠를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띠라고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띠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고체다. 그리고 고체의 전기 전도성은, 즉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통하지 않는 절연체, 중간 정도의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체와 절연체, 반도체가 각각의 에너지 D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게 전기 전도성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부분이 유형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2020년 수능 문제가 되겠고요. 2020년 수능 3번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온에서 고체 A와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절연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반도체고 어떤 게 절연체인지는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A의 띠 간격은 1.1 일렉트론 볼트고 B의 띠 간격은 9.0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띠 간격에 따라서 하나는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하나는 절연체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체는 띠 간격이 매우 커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절연체가 되냐면 B가 절연체가 되겠죠. B가 절연체가 되고 A가 반도체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A는 반도체이다라는 부분은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반도체가 절연체인 B보다는 좋겠죠.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 수는 A가 B보다 많다. 그러니까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갔을 때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 수가 더 많은 것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021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의 전기 전도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인데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띠 색칠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는 그 띠에도 전자들이 지금 채워져 있는 걸로 봐서 A는 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하나는 띠 틈이 좁고 하나는 띠 틈이 좀 어느 정도 좀 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C가 보면 이 사이에 띠 틈이 좁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C가 도체고 그 다음 B는 반도체일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A는 도체인데 이미 전도띠에 전자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C는 지금 아직은 전도띠에 전자들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B는 원자가띠에 전자들이 꽉 차 있어서 지금 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항 측정기를 이용해서 A, B, C 연결의 저항을 측정했대요. 그러면 저항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기가 잘 흐르기 때문에 도체인 A와 C의 저항은 이제 작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저항값이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고, 저항이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측정한 저항값을 이용하여 전기 전도도를 구했는데요.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거잖아요. A의 전기 전도도가 매우 큰 걸로 봐서 확실히 도체가 맞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는 2.2이니까 꽤 전기 전도도가 A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A는 6.0 곱하기 10의 7제곱 크기만큼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C가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2.2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네, 크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A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자, A는 지금 도체고 도체에서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게 양공이 아니라 뭐죠? 네, 전자죠. 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디귿. B에 도핑을 하면, 즉 B는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하죠. 도핑을 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커지죠. 도핑을 해서 자, 디귿은 답이 될 텐데, 자, 답은 2번이 맞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순수한 반도체는 4족 원소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족 원소를 섞으면 최외곽에 분포하는 전자의 개수가 총 7개가 돼서 하나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멍이 생기게 되고 이 구멍을 우리는 양공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개에다가 최외곽 전자가 5개인 물질을 섞게 되면 9가 돼서 자 1이 어떻게 돼요? 남는 거죠. 이 남음. 그러면 이때 남은 이 하나의 전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한다고 그랬고 얘를 P형 반도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하고 이렇게 불순물을 섞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수능 문제하고 2021년 9월 평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작년도 수능 보면 전기 전도도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작년도 수능 문제가 보니까 9월달 모의평가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까지 공부를 하시겠지만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고 어떤 형태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를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물질이 전기 전도도에 관한 실험입니다. 자, 물질 X로 이루어진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C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같다라는 얘기는 그 물질에 뭐가 같다 하냐면 전기 전도성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두 같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공식을 알면 이 문제를 푸는데 매우 유리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 상황에서 이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공식을 좀 알아두면 저항 R은 단면적 분의 길이가 되겠고요. 앞에 로우라고 읽을 때는 로우.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얘는 비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이라는 얘기인데요. 길이와 단면적이 같을 때는 뭐 저항이 당연히 크기는 같아질 테고, 요거는 길이나 단면적하고 상관없이 물질 자체가 갖는 비저항으로서 이 비저항값이 작을수록 그 물체의 저항은 작아지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길이가 1에서 2, 3으로 가면서 자, 2배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0.2cm, 제곱센티미터 이런 걸로 봐서 이 기억은 단면적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단면적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는 길이가 L인 상태, 1인 상태, 하나는 2인 상태, 하나는 3인 상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저항을 측정한 겁니다. 그럼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값이 커졌을 것이고 니은의 값은 당연히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니은은 틀렸겠고요. 자, 단면적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전기 전도도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어떤 물질 자체의 전기 전도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막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고유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 디귿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비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저항이 바로 전기 전도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이 맞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특징. 반도체는 이제 뭐 유형 네 번째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도체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띠의 그 간격을 통해서 얘가 반도체냐, 도체냐, 절연체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가 띠, 그러니까 가장 최외곽 전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원자가 띠의 전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그 원자가 띠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최외곽 전자들이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전자들이 분포하는 띠를 우리는 전도띠라 불린다라는 거고요. 전도띠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됐을 경우가 바로 전기가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거의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사이가 겹쳐 있거나 아주 가까운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요. 적당히 가까워서 원자가띠에 있는 놈들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띠 간격이 매우 큰 놈을 우리가 절연체다라는 이 사실만 알면 유형 세 번째 문제의 답은 거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형 세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